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교 선생님이 그 숙제 공지를 올려놨군요. 요때가 리즈너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면 이제 파이썬 기본적인 거는, 파이썬 기본적인 거는 이제 오늘로써 끝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하시라고 그랬죠. 클래스 부분만 제외하고. 예.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클래스는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예, 제가 비디오를 올릴까 실시간으로 할까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만들면 오브젝트와 관련돼서 변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함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이 오브젝트에 스페시픽한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할까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에 다 적용되는 클래스 베리어블이 있었고요. 함수는 레귤러 메소드, 그냥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메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던더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레귤러 메소드는 제일 첫 번째 아규먼트가 셀프가 들어가는 거고요. 클래스 메소드는 처음에 클래스가 들어가는 거고, 스태틱 메소드는 셀프도 안 들어가고 클래스도 안 들어가요. 그 던더 메소드는 더블 언더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시픽한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던더 메소드 하다가 다 못했는데, 던더 메소드 몇 개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한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str하고 repr 얘기하다가 제가 코드가 조금 부실하게 짜여져 가지고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코드를.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stra라는 인스턴스에 str하고 repr을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str하고 repr은 기본적으로 같은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str은 보통 유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repr는 그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repr 같은 경우에 이 아웃풋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디파인을 하면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긁어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REPR은 typically 이걸 긁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하면 새로운 요거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요. 내부적으로는 요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요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A라는 인스턴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던더 메소드를 보면 여기 셀프가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요 셀프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 오브젝트가 들어갈 위치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더 콜 메소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콜 메소드는 뭐냐면 이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 오브젝트가 함수처럼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던더 콜 메소드가 그걸 해주는 것이고요. 좀 이렇게 합시다. 넘파이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넘파이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고 요 콜 메소드는 그 파이썬에서만 있습니다. 다른 랭귀지에서는 이 콜 메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콜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만 할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집어넣군요. 리스트를 리스트를 하지 말고 그냥 1,2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A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A를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1하고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함수처럼 사용이 되고요. 콜 메소드가 그러면 요 x하고 y를 받아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이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던더 메소드 커버하지 않은 게 저가 str하고 REPR 그때 좀 버그가 있어서 그거 버그를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콜 메소드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한 건데요. 인헤리턴스인데 이건 뭐냐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거든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수학 전공하는 클래스 학생 클래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에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엑스트라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거를 여기 있는 걸 카피해 와 가지고 카피해서 여기에 추가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드하고 여기에 있는 코드가 동일한 코드가 반복이 되고요. 그러면 이 코드를 유지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 뭐 바꿀 게 있으면 여기도 바꿔야 되고 이쪽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카피하지 않고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 매스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면 여기에 있는 거를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몇 개를 만들 겁니다. 그게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안 하고 카피를 할 경우에는 이 동일한 코드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두 군데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을 하면 한 군데만 바꿔줘도 됩니다. 이렇게 짜는 거를 코드를 드라이하게 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상속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클래스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여기 콜 메소드를 제가 바꿨는데 아직 여러분이 넘파이를 안 배워가지고 이렇게 바꿨고 이제 매스 스튜던트를 클래스를 만들어요. 매스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는데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만 추가를 했냐면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보면 이 mandatory라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매스 스튜던트에서는 mandatory가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mandatory 지금은 empty 리스트입니다. 위에 보면 거기에 추가로 미적 1하고 미적 2를 mandatory로 집어넣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코드를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겁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고 단지 뭐만 추가가 됐냐면 그 필수 과목에 기존의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듣는 mandatory 과목에다 추가적으로 미적 1, 2를 추가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돌려보죠. 오케이. 그래서 A는 스튜던트 클래스고요. B는 매스 스튜던트 클래스예요. 그래서 A의 mandatory를 보면 없습니다. 근데 B의 mandatory를 보면 미적 1, 미적 2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상속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동일한 코드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동일한 코드가 여러 여러 군데에서 생기면 고칠 때 여러 군데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의 개념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 읽을 때도 훨씬 쉽죠. 그냥 스튜던트 클래스에 추가적으로 요것만 바뀌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던더 이닛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코드를 드라이하게 짜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볼 때마다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드라이하게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코드를 여러 군데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고칠 때 계속 고쳐야 됩니다. 그걸 방지하는 게 상속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에 그 클래스 베리어블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init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init 메소드하고 비교를 해보죠. 여기 init 메소드 보면 self, name, major, subject, gender, minor, 그 다음에 여기 major interest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math student의 클래스 베리어블인 mandatory를 스튜던트 클래스의 클래스 베리어블인 스튜던트 mandatory에다가 추가적으로 미적 원투를 붙여서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터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요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에 던더 이니 메소드에서 여기 들어간 것 중에서 요만큼을 던져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메이저 인트레스트는 아직 핸들링이 안 됐는데 그거를 이 스튜던트 매스 스튜던트 클래스의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이것도 카멜 토우로 카멜 타이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읽기가 좋은데 파이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뭐 컨벤션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컨벤션을 따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저 눈 보기에 편한데 클래스 이름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슈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셀프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셀프가 안 들어가요. 셀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요 방법하고 차이점은 여기는 셀프가 들어가고 여기는 셀프가 안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스튜던트라고 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스페시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칼리지다 그러면 여기 코드 바꿀 때 여기 칼리지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를 코드 잘 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하는 게 저는 코드 초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코드가 명확한 것 같은데, 이 코드 고수님들이 짜시는 코드들을 보면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짜는 이유는 이 이름이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짭니다. 이게 더 편한가 봐요. 근데 이렇게 할 적에는 셀프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해보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요거만 있었고 요번에는 컨스트럭터가 던더이니 컨스트럭터가 자체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메이저 인터레스트라는 걸 핸들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있고 여기 매스 스튜던트 여기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리고 메이저 인터레스트는 확률론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A는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메이저 인터레스트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프린트가 안 되죠. 근데 B는 매스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메이저 인터레스트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의 개념이고요. 요런 펑셔널리티가 있는 is instance라는 펑션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고치기 괜찮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A 만들었고 B 만들었고 그래서 is instance라는 펑션을 설명을 하는데 A라는 게 스튜던트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냐 A라는 게 매스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매스 스튜던트로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B는 둘 다 tru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스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true가 되는군요. 저는 이게 false일 줄 알았는데 이것도 true로 쳐주는군요. 이런 펑셔널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클래스라는 게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매스 스튜던트 클래스가 스튜던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냐 하는 겁니다. true네요. 스튜던트 클래스가 매스 스튜던트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냐? false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클래스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걸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그 파이썬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짜가면서 자신만의 코드를 짜가면서 그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뭐 하루에 하나씩 뭐 보시든가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파이썬 관련돼서는 이분만큼 설명 잘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포탈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파이널 프로젝트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야후나 그런 그 포털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긁어와서 머신러닝 트릭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거를 하도록 제가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그 웹에서 데이터를 긁어올 때 쓰는 게 셀레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잘 안 해봤는 한 번인가 해봤는데 요 나도 코딩님이 설명하는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예. 그래서 요 나도 코딩님의 그 여기 파이썬 코딩 무료 강의 활용편 3번에 보면 웹 크롤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웹에서 데이터를 긁어옵니다. 긁어오는데 패키지가 셀레늄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 두 가지 많이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뷰티풀 숲이라는 게 있고 셀레늄이라는 게 있는데 저 몇 번 써보지 않았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요거 따라서 긁어보니까 긁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뭐 네이버면 네이버, 다음이면 다음, 아니면 뭐 CNN이면 CNN 뭐 그런 데서 데이터를 긁어와서 그걸 가지고 간단한 머신러닝 툴을 이용을 해서 자신만의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나도 코딩님이 그 굉장히 그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것도 보시면 재미를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추가를 하면 요거는 MIT에서 2013년도 강의한 건데요. 알고리즘 관련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 가지고 엄마 아빠 하는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말을 좀 효과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럴까요? 코드를 좀 효과적으로 코딩을 구현을 하려면 기본적인 알고리즘하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거 뭐 리스트, 투풀, 셋, 딕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 각각이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좋고, 상황에 따라서는 디귿이 좋고, 상황에 따라서는 셋이 좋고, 상황에 따라서는 투플이 좋고. 근데 네 가지, 사실 네 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게. 그래서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떨 때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좋고, 어떨 때는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가 좋고,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작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코드를 구현을 해야 효과적으로 코드가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이해하려면 요 강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 3일에 걸쳐서 쭉 봤는데 강의 내용이 굉장히 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의 ABC를 배우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코드를 구현하려면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네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 외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것들이 어떻게 임플리멘트가 돼 있는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스트럭처를 사용하고, 그런 거를 하려면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 들어보고 딕셔너리라는 게 굉장히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빠르고 잘 구현이 되는지, 그런 거에 관한 고민들을 여기 한 강의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좀 효율적으로 짜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 요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파이썬에 대해서 기본적인 파이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거의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지금 매플로라이브를 제대로 보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 매플로라이브가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이 매플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패키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OOP 개념으로 코드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numpy 강의하고 그럴 때 그림을 많이 그릴 겁니다. 그건 여러분 다 이해한다고 치고 그쪽 코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코드를 치면은 코드 치는 거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그림 그리는 코드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구현한 코드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계속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의할 때 이 오렐리의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핸드북이라는 걸 추천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파이썬 기본적인 거는 거의 안 하고 넘파이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넘파이를 설명을 할 텐데 요거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챕터가 5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챕터 1에서는 기본적인 건데 파이썬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주프터 노트북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가 넘파이입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다음 주부터 제가 핸들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3가 판다스입니다. 판다스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4는 매플로라이브입니다. 매플로라이브는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챕터 5가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책의 챕터 2 넘파이를 핸들링하고 넘파이가 끝나면 판다스 설명을 하고요. 매플로라이브 챕터 4는 지나갈 거고요. 챕터 5 머신러닝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클래스에 대한 얘기는 끝냈고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문제 하나를 설명을 드리죠. 오케이, 제가 넘파이로 짜긴 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체스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체스판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각각의 위치를 0부터 63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 그리기 위해서 제가 넘파이를 리포트 했고요. 어찌됐든 요런 체스판이 있고, 그래서 요 문제는 뭐냐면 나이트 무브인데요. 나이트 무브라는 거는 출발점하고 끝점을 줬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끝점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17에서 출발해서 37로 가는데 나이트 무브는 장기에서 말에 해당됩니다. 말이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두 칸을 가고 그 다음에 한 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두 칸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나이트라고 그러면 두 칸 가고 한 칸 가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에서 63 17에서 63으로 갈 때 몇 번이나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미니멈. 그러니까 여기서 63으로 가는 겁니다. 17에서 63. 그래서 나이트 무브 카운터를 계산해 봤더니 5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 나이트라는 클래스를 구성을 했고 처음에 오브젝트를 만들 때
출발점하고 끝점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이트 17, 63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17이 스타팅 포인트가 되고 63이 엔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엔드 들어와서 그거를 인스턴스의 베리어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스타트 엔드가 인테저로 들어옵니다. 인테저로 들어와요. 스타트 엔드 이런 게 인테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나이트의 무브먼트를 보려면 XY 좌표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7이면 로우 넘버는 3이 될 012죠. 012. 그 다음에 칼럼 넘버는 0123 이렇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어야 XY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어야 나이트 무브를 카운팅 하는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num2 코드라고 해서 넘버가 들어오면 그게 그러니까 인풋으로 이제 인테저가 들어오면 그 인테저가 그 칼럼 로우 넘버가 얼마인지 칼럼 넘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넘버 계산하고 칼럼 넘버 계산을 해서 그걸 리턴을 해주게 했고요. 그 다음에 코드 투 넘이라는 거는 코디네이트이 들어오면 그거를 넘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인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의 인버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테저가 들어오면 로우 넘버하고 칼럼 넘버를 주고요. 요거는 로우 넘버하고 칼럼 넘버가 들어오면 인테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하도록 제가 메소드를 구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닥스트링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드를 구현한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만 지나면 무슨 코드를 짰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닥스트링을 쓰는 것이고요. 닥스트링을 쓸 거면 자세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나이트 무브라는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포지션은 여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셋으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1이다. 그러면 1, 17, 그 다음에 26, 28, 21, 5. 이 북쪽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트의 포지션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로우하고 컬럼으로 로우 넘버하고 컬럼 넘버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포지셔닝을 셋으로 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1, 2 요게 나이트 무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로우 방향으로 플러스 1, 칼럼 방향으로 플러스 2, 로우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칼럼 방향으로 플러스 2.
요게 지금 요 8가지 가능한 무브를 투풀로 묶은 다음에 리스트로 해줬고요. 그걸 for로프로 돌리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그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의 로우 넘버하고 컬럼 넘버에다가 디렉션을 붙여주고 그러면 뉴 로우 넘버하고 뉴 컬럼 넘버가 나오는데 이게 0하고 7 사이에 됩니다. 0하고 7 사이가 돼야 그 체스판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뉴 로우하고 뉴 컬럼을 넘버로 바꿔치기 해서 리턴 셋에다 더해서 그 리턴 셋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나이트 무브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나이트가 어디에 있는데 한번 움직여서 갈 수 있는 포지션을 넘버로 해서 넘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셋으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뭐 요거는 조금 이피션시가 떨어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요 카운터가 처음에 제로고요. 최종적으로 요거를 카운터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나이트 무브를 카운팅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카운터가 리턴이 될 거고요. 우리가 occupi한 테리토리를 셋으로 지정을 할 건데 지금 현재 empty set이고요. empty set인데 스타팅 포인트를 집어넣어 줬고 그 다음에 end 포인트가 테리토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현재 카운터를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요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카운터가 하나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테리토리를 카피해서 올드 테리토리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테리토리에다가 더하기를 할 텐데 그러면 테리토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알리아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리토리를 카피해서 올드 테리토리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요게 셋입니다. 그 셋 안에 지금 현재 카운터로 그 전에 카운터로 비지팅이 가능한 숫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테이트 포지션들을 하나하나 불러와서 거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도착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모아서 테리토리에다가 더해줘요. 유니온을 해줍니다. 쭉 다 해주고 다 해준 다음에 엔드 포인트가 그 테리토리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지금 카운터를 리턴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for루프 한 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for루프 한 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클래스를 구성을 해 놓으면 조그만 작업들을 하나의 펑션 블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코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코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버그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게 보면 어떤 로지컬하게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에서 10으로 가면은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한번 해보죠. 0에서 10으로. 그러면 한 큐에 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는 한 큐에 가야 돼요.
안 돌렸나요? 네, 한 번에 가죠. 그래서 9에서 26을 가보죠. 9에서 26. 그러면 9에서 26은 한 번에 갈 거예요. 그러면 9에서 26으로 갔다가 11로 가면은 두 번에 가야겠죠. 예. 예, 그래서 오늘로써 기본적인 파이썬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한 패키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댓글로 해주시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